안녕하세요. 분당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한입니다. 네, 황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고등학교의 아주 뜨거운 맛을 보신 고1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받은 첫 등급, 2등급이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과연 그럴까요? 일단 과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고 본다라고 하면 중간 때나 기말 때나 크게 변함이 없어. 그렇게 돼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내신 구조는 너무 탄탄해 라고 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맡은 과목이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의 과목들을 보게 되면 내 과목에서 1등 했던 애가 갑자기 이게 1등이 아니라 막 10등 밖으로 벗어나는 케이스들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과목별로 보면 네, 그럴 수 과목별로. 있구나. 이 중간과 기말이 합쳐져서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늘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몇 등의 애가 갑자기 기말 때 100점을 받았어요. 이야, 너 진짜 뭔가 악에 맞춰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이번에 완전 준비했잖아요. 선생님 완전 분석 끝났고 선생님이 낼 만한 문제 제가 다 집었는데 그게 다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그 예전에 안 나왔을 때에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얘는 그 점수가 그대로겠죠. 그 애 같은 경우는 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 점수밖에 안 나왔을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 하나의 과목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왜 이것밖에 안 됐지? 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A라는 과목은 중간고사 때 잘 봤어요. B 과목은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냐면요. 요걸 올리고 여기를 줄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목이 요 정도 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간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량이 어딘지를 체크하고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애들이 공부하는 절대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절대량을 늘리고서 뭔가 자기한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근처의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못 올릴 학교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가지고 적당한 가운데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 학교도 또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과목에서 중간 기말에서 다 1등을 했거든요. 근데 2등급이 떴어요. 수행을 안 했구나. 수행에서 정말 어이없게 그냥 제출만 하면 주는 점수에서 명백하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수행평가로 등급을 가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도요? 네, 고등학교 똑같아요. 여자애들은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정말 사소한 실수로 그 수행평가에서 어이없는 감점을 받는 경우는 남자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여자애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부탁을 하죠. 근데 남자는 됐어. 욕하고 끝내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왜일까? 라는 걸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학습 부분에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적은 상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그 사소한 불성실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좀 따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례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 상태를 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만족해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적을 올린 학생의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이건 저랑 처음 상담했을 때가 2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 시작할 때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2점 중반 이후였던 것 같아요. 2.5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의학 계열을 가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저희가 상담할 때 너는 왜 이 과목을 왜 틀렸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건성으로 듣는 애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분석하고 얘가 진짜 실천을 하더라고요. 실천을 해서 그 다음 2학기에서 반전을 만들어낸 게 1점 후반대로 올라왔어요. 1점 후반대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가 지나갔잖아요. 얘가 제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1등급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등급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2학년 와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얘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자기의 변화를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희망적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깨알 자랑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는 시험 끝날 때마다 이 과정을 상담을 다 돌리잖아요. 시험 끝나고 와서 딱 저희 옆에 앉잖아요. 애들한테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변명해요. 제가 야탁고 학생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변명해봐라고 하게 되면 애들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다 얘기를 해요. 처음엔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는 그걸 용납을 안 하거든요. 네가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실수인지 끝까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뭘 틀렸는지 몇 번이었고 어떤 걸 네가 실수라고 하는지 얘기해봐. 그러고 우리가 판단해 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라고 애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다 이럴 거예요. 엄마 실수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왜 이러한 그 틀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학원들을 많이 가는데 그 학원들은 그 과목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나 이걸 생각을 하려면 나의 지금 현재 성적의 문제점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 학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 듣고 저 학원에 가서 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일단 이게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등급을 올리려면 지금 현재 2등급이 나온 문제 이유? 뭐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올리려면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성적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정말 위기인지 위기 경보인지를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기 경보라고 하게 되면 위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보강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뀌기도 해요. 저희 학교 사례에서도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전교에서 1등으로 입학했던 애가 졸업할 때는 저희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2학년 1기에 없던 애들이 3학년 졸업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 30명에 들어오는 애들이 그래도 30명 중에서 한 10명 내외로 존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고1 때는 다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 나는 정말 수학은 잘하는데 사회는 하기 싫어. 사회를 보기만 해도 싫어. 뭐 이런 정말 극 이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 나 정말 수학 못하는 쟤네랑 수학해야 돼 하는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과목마다 편차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올리기 쉬운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생명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이렇게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개념을 꼼꼼하게 들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생명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과목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서 확실하게 무슨 과목이든 확실하게 등급을 내준다고 한다면 평균치보다 조금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서운데? 네.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좀 명확해야 될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학과냐 학교냐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학교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특정 학과를 굳이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될까가 좀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종합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종합이 교과화 너무 심하거든요. 성적 순대로 합격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A라는 학교에서 1.11과 B라는 학교에서 1.11은 다른 점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A 학교에서 1.1과 1.2는 여기는 또 서열이 존재하는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는 점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윗애보다는 뒤처져 있지만 과연 B라는 애보다는 내가 뒤처진 건가? 라고 하는 걸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신 순서대로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는 이 정도 내신이지만 저기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가 수능 경쟁력이 있더라도 내신을 챙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섣부른 판단, 너무 이른 시기에 수능으로만 올인하게 되는 나쁜 패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요. 네. 선생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내가 문제점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 양을 늘리고 그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성적을 올린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애들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여기가 일반고잖아요. 네. 일반고에서 정말 끝까지 공부를 하는 애들 비중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명 중에서요. 그래도 6명 정도, 6, 7은 되지 않을까요? 6명 정도면 좀 많은 편에 해당된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10명 중에서 한 8명, 9명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말고사 되게 되면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명에서 4명 반 정도만이 기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상담하신 분도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놓지 않은 걸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율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만큼만 놓지 않고 공부해도 의외의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팩트 체크라고 했을 때 고1 첫 등급이 끝까지 간다? 아니다? 50대 50? 와, 정말 묘하게 피해 가시는데요, 선생님? 정말 하기 나름이다. 딱 그 얘긴데, 선생님 말씀은. 본인이 노력한다라고 하면 네. no,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yes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상태를 분석,
네, 이걸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도는 그 얘기에 대한 걸 진실이라고 믿고 섣부르게 뭔가를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건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대 50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50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고1은 가능성이 그래도 많은 시기죠? 맞죠, 선생님? 이러면서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지금 현재 내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위기 경보는 맞지만 위기는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